원주 옛 종축장 부지 개발이 10년 넘게 답보 상태입니다. 강원도와 도개발공사 원주시가 사업 추진에 이견을 보이면서 사업 계획도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이 해양 심층수를 활용한 산업 개발에 적극 나섰습니다. 식품뿐 아니라 바이오와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 연계가 가능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작품 제작 과정을 모두 공개해 예술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높이는 춘천 조각 심포지엄이 개막됐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주제로 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친 마음을 위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글을 배우지 못했던 어르신들이 뒤늦게 한글을 배워 세상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직접 시를 쓰고 배움에 대한 소중함과 즐거움을 찾고 있는 어르신들을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원주 혁신도시 인근의 노른자 땅인 옛 종축장 부지 개발이 10년 넘게 답보 상태입니다. 지난해 원주시와 강원도 그리고 강원도개발공사가 대규모 공연장을 갖춘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협약을 맺었는데요. 하지만 서로 입장을 좁히지 못하다 보니 사업은 계획조차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 혁신도시 인근에 위치한 옛 종축장 부지, 축구장 9개 면적에 달하는 이른바 노른자 위 땅인데 잡풀만 무성합니다. 그동안 컨벤션 센터와 드라마 세트장 등 여러 개발 계획이 나왔지만 수익성 등을 이유로 모두 무산됐습니다. 지난해 강원도와 강원도개발공사, 원주시가 공연장 건립을 위한 협약까지 체결했지만 사업은 한 걸음도 진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개 기관의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일 몸이 다른 원주시는 공연장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까지 진행해 강원도에 전달했습니다. 그 용역 결과를 지난 3월 달에 강원도에 전달하였습니다. 8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진정성이 없습니다. 혹이나 무산되는 것 아니냐. 강원도는 1,5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모두 짊어지기에 부담스럽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토지 매입비 등 일부를 원주시가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지를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부지 비용을 원주시에서 부담하는 게 제일 그렇게 시작을 하면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좀 협의를 해갈 계획이고요. 강원도개발공사도 공기업 자산인 땅을 무상 제공하는 것은 배임 등 위법의 소지가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당초 종축장 부지 일부를 자체 개발해 수익을 창출할 예정이었지만 원주시가 전체 부지를 활용하겠다고 나서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 원주 시민의 수건인 종축장 부지 개발이 지연되자 지역 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원주시 의회는 최근 건의문을 내고 강원도에 관련 예산 편성 등 개발 약속 이행 의지를 보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지사님께서 이미 원주 시민들과 남부권 주민들에게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꼭 이 약속을 이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원주시가 마련한 지역 출신 도의원 간담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중점 논의됐습니다. 강원도의회는 도와 도개발공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향후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혀 기관 간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동해 해양 심층수는 청정한 수자원으로 꼽히는데요. 다양한 산업에 활용할 수가 있어 고부가 가치 산업이라는 기대감도 높습니다. 특히 해양 심층수 특화 산업단지를 성공시킨 고성군이 산업 분야 확대에 나섰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605m의 심해에서 끌어올린 해양 심층수. 태양광이 도달하지 않는 수심 200m 아래 존재하는 심층수는 유기물이나 병원균이 거의 없는 청정한 수자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일부 국가들도 이미 1970년대부터 해양 심층수의 우수성을 알고 개발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먹는 물이나 식품 위주로 심층수 산업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의학과 바이오로 그 산업 분야가 넓어지고 있으면서 시장 규모만 해도 3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고성군을 중심으로 해양 심층수 개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4개 업체에서 393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빠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화장품과 기능성 음료 등 산업 분야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고미네랄 해양 심층수 음용수를 비롯 화장품, 김치 등 다양한 해양 심층수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산업에 활용할 수 있어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 기대감도 높습니다. 수산업에서는 양식장의 병원균이나 수질 문제를 개선할 수 있고 바이오와 에너지 분야에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심층수를 이제 개발하기 제일 최적지가 우리 고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정부에서 최적지에다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과학산업 단지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고, 저는 이제 그것을 이제 업의 확대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산업과 제약에까지 이제 연결을 하고 싶습니다. 해양 심층수 전용 농공단지에 25개의 관련 업체가 입주해 있는 고성군. 고성군은 앞으로 해양 심층수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업체의 입주를 돕고 제품 생산까지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강원도가 가축 방역의 우수성을 입증받았습니다. 강원도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1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축 방역 우수 사례 특별 평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대책으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평가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과 시상금 등의 인센티브도 받게 됩니다. 강원도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 증대를 위해 가축 방역 시스템을 더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한석탄공사는 6일 탄광지역 현안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이기원 한림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지역 대학 교수와 사회혁신 전문가 등 7명을 외부 위원으로 선임했습니다. 위원회는 석탄공사 건물 부지와 산업시설 일부를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탄광지역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지역 주민과 노조, 지자체와 소통하며 탄광지역의 위기를 해결해 나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춘천시가 노인통합 돌봄 시범사업 대상에 선정돼 다음 달부터 관련 사업이 추진됩니다. 춘천시는 6일 정부가 추진 중인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노인통합 돌봄 시범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1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현재 정부와 지자체, 기관별로 나누어져 있는 복지와 보건, 간호, 요양과 주거 서비스가 통합되고 서비스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됩니다. 춘천시는 이와 함께 마을자치형 돌봄 방식인 우리마을 119와 사회적 치유 농장 등도 춘천시만의 특화 돌봄 서비스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답답함과 우울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예술작품을 보면서 지친 마음을 달래고 새로운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하는 춘천 조각 심포지엄이 개막됐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기념비를 주제로 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조각작품 제작 과정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용접 작업 등을 거쳐 작은 철제들이 연결되자 커다란 사람의 형상을 드러냅니다. 차가운 소재지만 두 손을 맞잡고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모습으로 완성될 예정입니다. 딱딱하고 각진 석재도 굉음과 함께 섬세한 손놀림이 더해지자 부드러운 곡선을 드러냅니다. 예술가와 시민이 교감하고 지역의 문화자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춘천 조각 심포지엄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을 위로하고 극복하기 위해 치유와 회복의 기념비를 주제로 꾸며졌습니다.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어려움을 갖다 덜어드리고 치유와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로 심포지엄을 두 번째 개최하게 됐습니다. 공모 등을 통해 참여한 9명의 조각가는 작품 제작 과정을 시민들에게 모두 공개합니다. 예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다양한 재료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과정에서 새로운 희망과 위기 극복에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들어서 갖다 놨을 때 이게 뭐야 했을 때하고는 다르게 이 과정을 서로 공유했을 때는
마음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좋았어요. 이 밖에도 3주간 펼쳐지는 심포지엄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하고 작품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치유와 회복의 마음을 담은 춘천 조각 심포지엄의 작품 제작은 오는 25일까지 이어지고 완성된 작품은 춘천 지역 공원 등에 전시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힘든 시절 어려웠던 형편 때문에 글을 배우지 못했던 어르신들이 한글 교실을 찾았습니다.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그만큼 한글 공부에 더 열정적입니다. 배움의 즐거움에 더해 어르신들이 쓴 시는 여러 시화전에서 상을 받기도 했는데요. 김선화 기자가 어르신들을 만나봤습니다. 내 나이 올해도 95. 이런 요사한 세월은 처음이네. 마스크를 안 써도 걷기가 힘겨운 나이인데 마스크를 쓰고 걸으려고 하니까 너무 숨이 가쁘다. 자식 키우랴 집안일 하랴 몸이 10개라도 부족했지만 항상 공부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95살 심정옥 할머니. 집 근처 노인회관에서 한글을 가르쳐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 늦기 전에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만 있다고 아들 며느리 자주 전화하고 동네 사람들도 자주 안부 물어주고 선생님도 잘 지내고 계시냐고 찾아와 주셨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지만 서로가 아껴주니까 괜찮다며 할머니가 한 글자 한 글자 직접 쓴 시. 강원도 성인 문해교실 시화전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한글을 배우니까 너무 좋고 세상 일을 많이 알게 되니 너무 고맙고 아주 언제든지 모르는 걸 세밀히 알고 주셔서 우리 선생님한테는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함순이 할머니는 한글교실 선생님이 쇠스랑과 압력밥솥으로 티읕 받침을 알려줬던 기억을 시로 표현했습니다. 이제는 밭과 솥의 받침이 티귿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을 수 없어요. 빨리 공부하러 가서 선생님 물어보시면 자신 있게 대답하고 싶어요. 가난 때문에 못 배운 공부가 한이었던 할머니는 한 글자 한 글자 배울 때마다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고 말합니다. 오늘 한 글자 배우면 내일 두 글자를 잊어버리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쓴 시가 상을 받으니 기쁠 따름입니다. 눈을 떠도 뜬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하니까 이제 시야가 넓어지고 몰랐던 걸 배우게 되니까 너무 좋고 고맙고 감사하죠. 평창 문해교실에서 처음으로 글을 배운 어르신들에게 한글은 곧 삶의 활기입니다. 글자를 아느니 좋죠. 저기 가서 간판 다 읽어보고 딸이 서울 있거든. 서울 같은 데 가면 다 읽어보고 찾아다니죠. 나이를 잊은 채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배우려는 어르신들 모습에 선생님 역시 최선을 다해 가르치고 옆에서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공부할 때 보면은 수업할 때 정말 눈동자가 반짝반짝한 게 정말 얼마나 집중해서 하시는지 제가 준비를 안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 어르신들 만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좋고 오히려 제가 행복을 받아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2달 가까이 쉬고 있는 수업. 어르신들은 다시 모여 한글 공부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지난 2012년 5월 마지막 재판이 열린 후 문을 닫았던 옛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이 7년 만에 문화전시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는 오는 20일까지 옛 원주지원에서 문화리 공간 5.3 기획전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리 공간은 올해로 4번째를 맞은 원주 그림책 전시의 새로운 이름으로 한국그림책 연감도서관, 시민들의 집콕놀이 전시, 그림책 작가, 그림책 콘텐츠 기획전 등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